우리 아이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켜요. 평소 하는 일들에 진취적이고 행복감을 자주 느낀답니다. 도덕성이 강하고 친구와 갈등이 생겨도 회복력이 빨라요. 놀 때 보면 상황이 유연하고 사교성이 뛰어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을까요? 오늘 이지쌤과 함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함께 알아보아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이입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친구들과 만나거나 키즈카페 등에 갔을 때 사교적이고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어제 제가 강의를 하러 대학교에 갔는데 강의 건물 1층에 부설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걸로 보이는 어떤 아이가 혼자서 땅바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걸어오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씩 웃으면서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여기 콩벌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기 콩벌레 좀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비가 와서 콩벌레가 밖으로 다 나왔네. 여기도 한 마리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이제 몇 마디 대화를 더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까지 해주었었는데요. 처음 만나는 아이임에도 환하게 웃으면서 먼저 이야기를 개시하고 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참 호감이 가는 아이였어요. 엄마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뻐 보이고 호감이 가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실 텐데요. 호감이 가는 아이는 사회성 발달이 높은 아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장 발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뇌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이 사회성을 긍정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두뇌 발달을 최대화하려면 사람과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친구들, 엄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다양한 경험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뇌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들이 우리 아이가 사회성을 배울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호감이 가는 아이는 성격이 무조건 외향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의 사회성이 긍정적인데 조용하고 말수가 비교적 적은 아이도 있어요. 성장발달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호감 가는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리고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아요. 1번, 자신의 감각적인 욕구를 관찰할 줄 안다. 2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3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 4번, 놀이를 어떻게 끝맺음해야 하는지 안다. 5번, 또래와 차례대로 돌아가며 놀이를 즐길 줄 안다. 6번,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고 권위를 가장하며 놀 줄 안다. 오늘은 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로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감각적인 욕구를 스스로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요. 감각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외에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전정 감각이나 고유 수용성 감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소리나 맛, 질감에 민감하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민감해하는 감각이 있을 때, 우리 이지는 좀 미끌거리는 건 싫어하는구나. 이지는 이렇게 꽉 조이는 건 답답해하는구나. 우리 이지는 후추같이 센 맛도 맵다고 느껴지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면서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것인데요. 어른인 우리도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습하면 이 부분이 많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와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팁은 평소에 아이가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흥분했을 때 어른이 옆에서 이를 언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와, 이지 지금 정말 신났구나. 당장 저기로 달려가고 싶지? 이지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이거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치? 이처럼 아이가 어떠한 감정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른이 옆에서 그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아이가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주자주 도와주세요. 지금 아이가 과민해지거나 흥분을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바로 진정시켜 버리려고 하기 전에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한번 읽을 시간을 주는 것은 이 작업이 계속 쌓일수록 그 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진짜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 활동은 평소 책을 읽어주며 가상의 상황에서 책 속 주인공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일지를 이야기 나누어 보거나 TV를 볼 때 TV 속 주인공들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이 순간 어떤 마음일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활동화할 수 있어요. 또 동물원 등에 갔을 때 동물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아이가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를 보다 사회성이 높아지는 아이로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가상의 주인공이나 TV 속 주인공이 아닌 실제 아이의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지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활동으로 진행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놀이의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인데요. 아이가 한 가지 놀잇감에 집중해서 놀다가 그것에 흥미가 떨어져서 다른 걸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상황인데 이 노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놀이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꼭 아이에게 친구야, 우리 이제 이거 해볼래? 등으로 지금 현재의 놀이를 끝맺음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노는 상황에서 이런 끝맺음 말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례 지키기예요. 이 차례라는 게 놀이 상황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서 큰 소리가 날 때가 많으시죠? 형제가 있는 집의 부모님은 이런 광경을 더 자주 목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높여주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가 친구와 혹은 형제와 순서대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순서를 지키면서 잘 노는 두 아이들을 꼭 칭찬해 주시고 순서대로 함께 노니까 더 재밌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아이에게 설명해 주세요. 함께 노는 즐거움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 아이도 양보를 했을 때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권위를 가장하면서 놀 줄 안다인데요. 요 말이 좀 어렵죠.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면서 얌전히만 놀지는 않아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그런 통제력 같은 것들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발달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놀이가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과하거나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고 싶어지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진짜로 친구를 때리거나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연구에서는 아이가 힘을 과시하고 싶지만 이를 정서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준의 그리고 적당한 방법의 놀이로 이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이가 이거 그냥 노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친구를 장난감 칼로 세게 찌르거나 얼굴을 때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은 놀이로 가장하더라도 안 되는 행동임을 분명하게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대신 그대로부터 진화해온 막강한 힘을 가진 상어 놀이를 우리 한번 해보자. 상어가 아주 큰 힘으로 바닷속을 헤엄치는 놀이를 한번 해볼까? 라는 등으로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폭력적인 놀이를 권위가 있거나 보다 조절된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놀이로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장발달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에서 7세 아이를 위한 사회성 발달 보고서라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과 함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로 육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우리 아이의 감각적 부분을 보다 관찰하고 감정 조절을 도와주며 긍정적인 놀이를 이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또 과한 힘의 과시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힘은 과시하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은 그런 권위 있는 놀이로 아이를 유도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이야기를 평소 아이와 함께 많이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는 내일 그리고 모레 조금 더 호감 가는 아이로 변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지쌤 이야기가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